네,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매일경제의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초강수 폐렴 발원지 우한 봉쇄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발병 근원지인 우한이 23일 전면 봉쇄됐다.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짧은 시간에 급증해 중국 본토에서만 600명을 넘어서자 다급해진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인구 1100만 명 대도시인 우한의 전면 통제에 나선 것이다. 우한시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휘부는 이날 새벽 긴급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을 떠나는 항공편과 기차, 장거리 버스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며 운영 재개 시점은 별도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한시 정부는 이번 조치는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병세의 확산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한 시민들의 우한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우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다. 우한시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의무화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는 634명,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폐렴 사태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23일 아시아 주요 지수가 급락했다.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 하락한 2976.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선정성 분지수도 3.52% 폭락한 1681.9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 25 지수도 전장보다 0.98% 떨어진 23,795.44로 장을 마감했다. 블룸버그는 항공사부터 소매업체에 이르는 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전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입법 지연된 임시사업 허가 무기한 연장.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법 정비 지연으로 사업화가 어려우면 임시사업 허가를 연장해 주거나 실증 특례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건부로 적용해준 규제 면제 기간이 일모되는 데에 따른 사업 불안 요소를 제거해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안정성이 입증되면 임시 허가를 주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일정 조건에서 테스트해보도록 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면제 기간이 최대 4년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테스트 기간에 불과해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시범 사업만 해보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 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 지원도 실증 특례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과 책임보험료로 최대 1,5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규제 자유특구 내 사업별 연구개발 사업비, 사업화 실증 기반 조성비를 등을 지원한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사단 해체 2탄, 검사 중간 간부도 날렸다. 청와대와 여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이 모두 바뀌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과장들은 전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3일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 2, 3, 4 차장 등을 교체하는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엄희준 대검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대검 반부패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수사 지휘를 도왔다.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이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은 서울 북부지검 형사 1부장과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들은 대검 공공수사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다. 임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양 선임연구관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8일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무혐의 검토를 지시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항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한성리 4차장은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됐다. 신자용 차장은 윤규근 전 총경의 비리 수사를 지휘해 구속 기소했고, 최근에는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과 관련한 신혜선 씨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이다. 신봉수 차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송경호 차장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를 재판에 넘겼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강남 3구 집값 7개월 만에 하락 반전. 강도 높은 대출 세금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5주 만에 강남 3구의 집값이 꺾였다. 그러나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값은 급등하면서 비교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는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마이너스 0.02에서 0.01%로 전환됐다. 강남 3구 집값이 하락세에 돌아선 것은 정부가 1216 대책에서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규제를 쏟아낸 약발이 먹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호가를 수억 원 낮춘 급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잠실 주공 아파트 5단지는 이달 전용 76제곱미터가 18억 원대 매물로 나왔다. 불과 한 달 전 대책 발표 직전인 12월 12일에 21억 1,560만 원에 실거래된 단지다. 잠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20억 원에 내놨던 매물인데 호가를 18억 원까지 낮췄는데도 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가격과 갭이 큰 데다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이 막혀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수원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건성구 1.52%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영통구 1.02%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용인 수지 0.65% 역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1216 대책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세값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세값은 서울이 0.10%로 지난주 0.11%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으나 경기도 0.17%, 지방이 0.08% 오르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1216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부 세입자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고 있다.